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모두 투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패키지 여행을 다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패키지 여행 중에 고가형 패키지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원래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중심이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MZ세대 특화 상품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면들로 봤을 때 향후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출국 현황과 함께 조정 중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패키지 여행은 이 중장년층을 위한 관광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큰 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600만 원에 넘는 고가형 패키지가 완판이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2030 세대에서 패키지 여행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연령별 혹은 취미별 테마를 세분화를 하고 이 전문가랑 동행하는 등 이러한 특화 상품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층까지 유입이 되면서 이 고가형 패키지도 완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모두 투어의 호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모두 투어가 출시를 했던 600만 원대 미국의 패키지 여행 상품이 출시 한 주 만에 완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예약자의 80%가 이 MZ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격대를 보시면 500만원과 600만원대의 다소 높은 가격대의 여행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리그의 전문가 동행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좀 어필이 되면서 이렇게 완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지켜볼 포인트도 이러한 고가형 패키지를 내면서 모두 투어의 실적적인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MZ세대를 공략하는 패키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존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주요 관광 명소라던가 아니면 쇼핑센터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의 이익에만 맞춘 이런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 수개월이라던가 아니면 수년 동안 같은 상품이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 투어가 자유여행으로 눈길을 돌리는 MZ세대를 겨냥한 이 특화 상품으로 수요 확대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 취향에 맞는 확실한 콘센트로 좀 비용을 지불하면서 트렌드를 좀 감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5성급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항공권 등 이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모두투어가 잘 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객단가가 높고 가격이 비싼 만큼 모두투어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기여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투어가 1분기에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 저희가 이러면서 봤을 때 이러한 고가형 패키지의 판매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게 1분기에 매출 급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긍정적이었으나 지급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형 패키지로 인해서 과연 모두 투어가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 2분기의 실적이 비수기이긴 하지만 제가 패키지 예약률과 패키지 판매량을 좀 봤을 때 이런 2분기의 실적적인 부분 좋게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MZ세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약률로 보면은 이 2030을 공략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에 13%에서 22년에 20%까지 큰 폭으로 증가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MC를 공략을 하면서 이런 고가형 패키지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고가형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 MC에 대한 공략에 대한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해외 여행객 출국 현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해외 여행객 출국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5월이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제가 5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보시면은 위에 그래프가 23년 5월이고요. 밑에 그래프가 24년 5월입니다. 5월 같은 경우를 보면 약 40% 정도 증가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의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해외 여행객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 호실적을 내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해외 여행객 출국 현황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두 투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대에서 좀 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여행 출국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임시대를 공략하기 위한 이 고가형 패키지도 완판이 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낸다던가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단기적으로 저항받았던 이평선 2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위로 쌓여있는 매물대와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이 부근대를 돌파 후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모두 투어의 향후 기대가 가능한 포인트, MCD 공략이라던가 고가형 패키지의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